계실 이것도 때도 같은 이치네요. K 박사님이 빠지고 나니까 새로 자리가 생겨서. 그러니까 K 박사님만 계속 부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과학과 사람들. 자, 우리 최 팀장님 어떤 뉴스를 재미있는 혹은 충격적인 혹은 신박한 뉴스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신문의 과학 기사는 대부분 다 코로나 얘기예요. 네, 그렇겠죠. 감염병 이야기가 감염병 대부분이죠. 얘기가 대부분이죠. 예. 뭐가 하고 뭐 관련된 백신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좀 약간 좋아 보이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좀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 오늘 그 대국립과천과학관장이시자 생화학자이시자 네, 그러신 이정무 관장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이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저희가 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외계 생물학 관련 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혹은 진화 관련 뉴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진화 건데. 관련이겠네요. 외계는 뭐 아직 외계에 사는 생물을 얘기하려는 건 아닌 거죠? 네. 발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렇습니다. 작년을 그렇게 외계 생물을 발견해라고 이렇게 네. 결정까지 했는데도 지켜지지 않았고 일단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해요. 네,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있어서. 네, 일단 외계에서 생명체가 발견됐다는 외계 생물학 관련 뉴스면 좋을 텐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찾아온 기사는 2월 28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미국 국립과학원회 거기에 실린 페이퍼를 인용한 기사인데요. 기사의 제목은 산소 없이 호흡하는 지구 생명체 발견. 산소 없이. 네. 그리고 여기에 느낌표를 왠지 2번 정도 찍어야 될 것 같죠. 근데 뭐 황화수소 뭐 이런 걸로 호흡하는 네, 그런 있었죠. 있지 네네네 않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20대 청취자들이 살짝 늘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에서 유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새로운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희 이제 기존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정말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과학과 사람들. 네, 일단은 우리 모든 생물은 밥을 먹고 그걸 소화시켜서 네. 흡수시켜서 얻은 영양물질을 산화시켜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건 밥 먹는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제 이 산화작용에는 산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호흡을 해서 산소를 체내나 세포 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언젠가 곽재식 작가님이랑 비슷한 얘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내호흡이 에너지를 뭐 ATP에 저장해서 그런 거 생각나시나요? 그렇죠. 그 대사 과정에서 ATP를 사용해서 뭐 근육도 움직이고 숨도 쉬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대사 과정으로 이 써버린 ATP를 다시 메꾸는 이제 이런 일들을 또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흡으로 이렇게 챙긴 산소들은 음식물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데 쓰게 되고요.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 일은 다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기억력을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거의 까먹어서 다시 체크를 했는데 저희 린마굴리스 편 격동 500년 할 때 혹시 생각나시나요?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는 독립된 생명체였는데 세포 내에서 기생하면서 뭐 네, 맞아요. 대사하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게. 네, 남은 찌꺼기를 쓰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린마굴리스가 발견 뭐 어쨌든 제 기억력이 얼마나 안 좋냐면 린마골리스가 누구였지? 얘가 아니 근데 그게 이용 기자님 잘못이 아닌 게 저희는 린마굴리스가 뭘 했는지 알려면 그 전에 한 1시간 반 정도 딴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결혼을 그렇죠. 했고 예, 학교를 그렇죠. 막 부모님의 삶 이런 거.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뭐. 네. 그래서 이제 됐죠. 어쨌든 그래서 저희 린마굴리스 편 격동 500년 보시면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면 이 세포 내 공생설 얘기를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에너지를 얻으려는 모든 동물들은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된다. 보통은. 그렇죠. 이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논문의 주인공은 이름이 좀 헤네고야 살미니 콜라. 콜란가요? 이거 살미니 이거는 살몬에서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연어 기생충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헤네고야는 무슨 뜻일까요? 약간 성명이고요. 네네네. 네네. 그렇죠. 기생충은 패러사이트 우리 애들도 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제. 아니 얘는 그럼 뭐 기생충스러운 큰 생물인 거예요?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스러운 게 아니라 그래요? 연어의 몸속에서 기생하는 생물이죠. 그냥 뭐 단세포 생물 이런 거 아니고요? 단세포 생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그거 있었잖아요. 그 무슨 화산 옆에 살고 있는 단세포 생물은 열수공들 옆에 살고 있던 그런 걔네들.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알고. 걔네들이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얘는? 네, 아닙니다. 그것도
연어 기생충이니까 연어의 그거 아니겠네. 기생충이- 연애 기생충이니까 연어가 열수궁에 사는 게 아니니까. 연어가 그렇게 뜨겁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보기에는 빨갛. 과학과 사람들. 아니 뭐 설명이 약간 어려운 친구인데 그러니까 딱 단세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가요? 분체에다가 어느 순간 또 단세포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 여러분 그래요? 어디 뭐 사진 보시면 딱 네네. ET처럼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얼굴에다가 시커먼 눈 2개 있는 그래서 음. 뭐죠? 이 친구예요. 이렇게 딱 네, 아, 네, 뒤를 네, 막 맞아요. 저도 사실 보여줘요. 이거 봤는데 이거 네. 저 그 리틀 그린맨 있잖아요. 그 외계인의 전형적인 그 아. 아몬드 눈. 아, 네네. 그렇게 머리 생겼어요, 사실은. 크고 네. 왜 눈이 막 그 달려있고. 시커먼 2개 네. 달려 있는 저게 네, 네. 눈은 그런 아니겠지만 모습으로 달려 있는 예. 친구죠. 근데 저게 이제 연어의 근육에 기생을 하는 아. 기생충이거든요. 그럼 연어 회 먹으면 저걸 먹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인간한테는 별로 해는 없고요. 아, 네. 근데 이때 저거 모양이 저러니까 굳이 이제 뭐 보이지 않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굳이 키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근데 사람한테 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네, 네네. 기사에 이런 걸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았는지. 아니 근데 기생충인데 네네.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물고기들도 산소 파는 건 아시죠? 물 속에 있지만. 네. 물 속에 있으니까는 물을 마시고 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네, 네, 그 물속에 아가미가 있으니까 있죠, 네, 예. 물속에 있으니까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물에 녹아 있는 산소를 그렇죠. 호흡을 하고 도대체 청취자들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보는 거니까? 초등학교 아니 이게 생물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네. 건 내가 몰랐던 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아, 뭐 수십 년 전에? 아니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공기에 나오면 죽잖아. 그러니까 숨을 산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렇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용존산소로 호흡을 하는데 그 물은 공기보다 밀도가 되게 높고 점도도 높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호흡에 상당한 에너지가 좀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네. 오. 그러니까 이 연어 기생충은 그 뭔가 되게 약간 좀 기생에 최적화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의 소중한 산소를 함부로 쓰지 않을게 좀 약간 이런 느낌. 아. 이거는 그냥 제 느낌인데 네. 과정이 뭐라고 나중에 말씀하실지 전혀 모르겠지만 근거 없는 얘기 같아요. 아니 얼핏 그렇지만 듣기에는. 어쨌든 기생을 하는 입장에서는 해를 가급적 덜 입히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건 그렇죠. 저는 네. 훌륭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생충이 있다고 해서 연어나 이걸 먹는 사람들한테도 전혀 해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패 끼치지 않는 기생 생활을 위해서 이 기생충이 택한 방식은 미토콘드리아 게놈을 없애버리는 방식의 진화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페이퍼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토콘드리아라 무엇인가 다 알고 계시죠? 세포에 그 핵이 있고 핵 네. 바깥이 세포질이잖아요. 네, 네, 세포질에 그 세포 하나당 수백 개씩. 보통 그 옛날에 과학 교과서에는 세포 그림이 있으면 미토콘드리아 서너 개쯤 그려주는데 네, 한 400개, 500개씩 있어요. 음. 400개, 500개 그리면 도저히 뭐 공부를 못하니까 몇 개만 그린 거죠. 네, 네. 그리고 아주 초기에 아마 결합됐을 것이다. 네, 네. 밖에서 살던 다른 생물이 네. 들어와 가지고 공생을 하게 됐다. 네, 그러니까 뭐 훌륭하십니다. 삼엽충 이런 애들도 다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훨씬 전에 훨씬 아마. 전에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인간이 됐건 뭐 곰팡이가 됐건 무슨 뭐 동물이 됐건 뭐 어떤 유기체 세포에서 발견되는 어떤 기관이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해서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죠. 과학과 사람들. 연구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된 거냐면 그 미토콘드리아들은 자기가 이런 속한 세포의 유전자하고 다른 자기 세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공생설의 기본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러니까 이걸 요새는 이제 그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논문을 쓰신 그 테라비브 대학의 분자 유전학자이신데 후숑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분이 처음에 이제 각자 다른 두 가지 종류의 기생충을 비교해서 둘의 이제 미토콘드리아 게놈에 어떤 차이가 있고 숙제 데이터랑 어떻게 다루고 이제 이런 거를 검사하려고 했는데 실험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기생충이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거의 퇴화했다는 없으니까. 것을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있었던 자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독립적인 기관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어떤 느슨한 이런 주머니 같은 형태는 있는데 실제로 이게 미토콘드리아와 관련된 일을 수행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용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번에 발견한 이 기생충이 뭐 산소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은 당연히 아니고요. 지중해의 그 지하, 그러니까 해저, 해저에서 그러니까 산소가 거의 없는 데서
그 활동하는 약간 해파리 종류 비슷한 것도 발견한 일이 있고 오. 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계속 찾아냈었고 저희 방송에서 K 박사님이 몇 번 다루기도 하셨죠. 아, 네네. 마치 화성에서 물과 관련된 뭘 네, 발견했다는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뭐가 됐든 간에 네네 네. 나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발견은 우리에게 어떤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발견됐던 이렇게 산소 없이 살 수 있었던 그 생명체들은 대부분 좀 어떤 것들을 암시하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지구가 산소가 풍부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모습으로 생명들이 살고 있었을까를 좀 짐작하게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화에 아주 거슬러 올라간 어떤 옛날의 형태 같은 걸 조금 볼 수 있게 해주니까 지금 우리가 한 얘기랑은 살짝 좀 다른 것 같죠. 그리고 이제 지금 오히려 이 일에서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진화의 방향이라는 게 우리는 항상 어떤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가거나 뭔가 좀 더 뭐랄까 이제 뭐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가거나 이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케이스를 보면 이 연어기생충을 보면 다세포 생물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세포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는 조금 다른 방향의 그 뭐랄까 그러니까 진화의 방향과 사이즈나 어떤 그게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뭐까지 가능한가라는 걸 좀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얘는 산소가 아니어도 뭔가 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앞으로 연구할 주제가 좀 그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기생충이 숙주로부터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는지 그런 방식을 좀 연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실험실에서 산소가 풍부한 환경과 산소가 굉장히 없는 환경을 따로 만들어주면 얘가 어떻게 또 변할지 이런 것도 또 이제 관찰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미토콘드리아 업무까지도 연어 그 숙주에게 위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렇죠. 뭔가가 뭐 다른 기체나 뭐 이런 걸로 호흡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사실 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걸 그냥 외주를 줬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행동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관장님 도와주세요. 예, 이거 사실은 거의 맞으면서 약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 사실 제가 이게 오늘 관장님 안 오셨으면 이게 잘 안 가져왔을 거예요. 예. 아, 이거 네. 부담스러운 네, 이게 네.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아마 이해 잘 대부분 사람들이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그동안 생물학, 생과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진화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과 사람들. 그 아까 미토콘드리아 말씀하셨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세포의 발전소다 이렇게 배워요. 네, 그렇죠. 세포의 발전소,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20억 년쯤 전에 생겨요. 아까 린 마골리스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박테리아가 있었어요.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박테리아와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는 산소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보다 한 17배 정도 에너지율이 좋아요. 산소를 다 잘 태워버리니까 산소 없으면 잘 못 태우거든요. 네. 근데 그 산소는 대충 독이에요. 그러니까 뭐 멀쩡한 쇠판에 산소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맞아, 쇠판 녹슬, 녹슬어 부서지고 활성산소 이런 거. 그렇죠. 네, 양초 그렇죠. 막 타서 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전자에도 산소가 없다면 유전자 뭐 망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소는 되게 개불의 경우에 독으로 작용하는데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세포와 산소를 사용하는 세포들이 박테리아들이 대충 어울려 잘 살았죠. 근데 그 산소 조건들을 막 바꿔주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요. 근데 흡수해버렸어. 그리고 먹었으면 다 소화해버려야 되는데 소화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 공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는 박테리아가 산소 사용하지 못하는 박테리아 몸속에 들어와서 공생을 하게 된 게 바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죠. 이때가 무려 20억 년 전입니다. 지구가 한 46억 년쯤 되잖아요. 46억 년 생기고 전에 생겼고 생명이 처음 생기게 38억 년 전이에요. 어떤 세포가 미토콘드리아를 갖게 된 게 20억 년이니까 생명의 역사 중에 절반 정도가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요. 네. 근데 그건 저는 약간 단세포 생물이었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는 생물을 우리 진핵세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핵세포는 기본적으로 진짜 핵을 갖고 있는 세포죠. 네. 약간 그 유전자가
세포질에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그 세포 구멍 안에 또 공이 있고 그 안에 있는 건데 네. 그 진핵 세포는 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있어요. 음.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막 만드는 발전소 역할도 하고 이 세포가 망가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세포가 사라져 줘야지 그 자리로 채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과 사람들에서도 우리 파토님이 계시면 새로운 사람이 이 자리에 못 오는 거예요. 나중에 나가주셔야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뭔가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라져야 되는데 네. 세포들이 그 세포 자살을 하거든요. 어.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의 그 여러 가지 신호 단백질들이 있어요. 내가 망가졌네. 그럼 내가 스스로 사라져 줘야지. 그럼 그 빈 자리가 생겨 또 만들어지고 하고 또 만들어지겠죠. 쌀 세포가. 그다음에 유성생식을 위해서도 미토콘드리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성생식 그다음에 다세포 생명으로 살면서 아주 세포가 자살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 생산을 하는 것.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있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없이 우리가 고등생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생충은 뭐 원생 생물 뭐 이렇게 하잖아요. 큰 생명이에요. 그 광학혁명 경우에는 다 보이고 네.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훨씬 크고 네. 그러거든요. 촌충 같은 건 막 10m씩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그건 진짜 페러자이트인데 또 차원이 다른 네.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기생충들은 진핵세포, 네. 진핵세포인데 이번에 발견한 살미니콜라? 살미니콜라? 살미니콜라. 저도 이름도 어려운데 이 헤네구야라는 친구들은 그 흔히 말하는 자포충의 일종입니다. 자포충이 뭐냐면 그 히드라, 말미잘, 산호, 해파리 네. 이런 거하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어.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물고기에 근육이 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 안에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슬금이 사라졌어.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그 유전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게 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동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이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아르디아 장편모충, 질편모충증. 그러니까 질편모충증이 저거 약간 그 질편모충이니까 네. 그러니까 성병 일으키고 막 그런 기생충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효소 DNA 그 자기의 미토콘드리아의 게놈들이 없어요. 네, 네. 그 자기의 역할들을 그냥 딴 데서 가져오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서 근데 우리가 이번에 새로 발견한 이 친구는 미토콘드리아의 그 유전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유전자를 뭐 에너지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그 진과 단백질도 있잖아. 그것도 다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막 주머니 비슷한 것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죠. 근데 그럼 도대체 얘는 어떻게 에너지를 얻냐? 그러게요. 그러니까 얘는 뭐 대사 적용을 하는데 그럼 저 이 미토콘드리아를 갖다가 쟤네한테 그 연어 세포에게 의탁한 거야? 그러려면 얘가 연어의 세포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세포 바깥에 있는데 근육 속에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걔의 그 미토콘드리아를 빌려 쓰는 게 아니라 그건 전혀 모르고 있고 어쨌든 연어의 근육 세포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를 뽑아 쓰는 거예요. 근데 몰라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죠. 어떻게 뽑아 쓰는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거야까지만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진화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뭔가 잠깐 진화라고 장치를 만들고 복잡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왜 그걸 없앴을까? 아니 얘가 주로 사는 것이 물고기, 여기서는 연어죠. 연어의 근육 속에 사는데 물고기 근육은 산소가 많은 공간이 아니에요. 산소가 많은 공간에서 자기가 에너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미토콘드리아도 있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도 있어야 되고 거기 여러 가지 단백질도 효소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있어봐야 산소가 없는데 산소가 있어 미토콘드리아 작용을 하는데 내가 산소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하러 무겁게 앱 만들 때도 무겁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무겁게 이런 장치를 갖고 다녀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거죠. 우리는 자꾸 뭘 갖는다고 생각만 하는데 아니다. 이거는 거꾸로 버리기도 한다. 자기 상황에 맞춰서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왜 혹시 원시의 우주 생물학 하듯이 원시 생명체가 어떤 중간 단계가 아니겠나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건 미토콘드리아가 없다가 있어졌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간 단계가 아니라
있었어요 먼저. 있었다가. 있었다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화의 길은 우리가 한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네, 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환경에 맞춰서라는 이야기를 이 저자들은 하고 싶은 거죠. Evolution can go in strange direction. 그래서 진화는 이상한 길로도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 이 이상한 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낯설어서 진화는 이렇게 가는 길인데 왜 복잡하게 해? 여태까지 기껏 잘 미토콘드리아를 만들어 놓고선 네. 왜 거꾸로 가? 교과서 쓰기 힘들게 외기 힘들게 막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죠. 반지의 제왕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 정말요? 우린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아니, 왜냐면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판타지 세상은 뭐를 찾으러 가잖아요. 근데 반지의 제왕은 이 완벽한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버리러 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얘기 듣는데 그게 생각이 한편으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개이기도 해요. 물개는 물에서 무트로 올라왔다 다시 바다로 들어갔잖아요. 해양 고유류 물 속에서 네. 계속 자란 게 아니고 네. 그런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 했던 거를 뭐랄까 그냥 무화시키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이런 방향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거는 훨씬 더 베이스에 바탕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진화라는 것이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뭔가 좀 많아지면 더 발전적이 되고 복잡해지고 특히 서양의 세계관은 항상 복잡해지는 걸 좀 지향하는 경향이 있죠. 되게 좋네요. 저는 사실 이런 종류의 얘기를 잘 못 다루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K 박사님이 계속 계실 때는. K 박사님 계실 때 이것도 같은 이치네요. K 박사님이 빠지고 나니까 새로운 자리가 생겨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K 박사님만 계속 부르면 안 되는 거였어요.